영국 BBC가 공개한 북한 충격 내부 동영상 내용. 중학생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12년형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영국 BBC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한국 드라마 유포한 중학생들의 수갑 채우고 12년형 전례 없는 처벌 강화. BBC. 수백 명의 학생들로 가득 찬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 머리를 빡빡 밀고 회색빛 죄수복을 입은 두 소년이 고개를 숙인 채 무대 정중앙에 섰습니다. 평양 산마 고급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곧장 12년의 노동교화용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에서도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개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양단련대로 보내집니다. 보통 5년,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노동교화소 12년형, 성인과 같은 형량입니다. 그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년들에 이어 담임교원, 지역 청년동맹 책임지도원의 신상까지 가감없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회적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위도입니다. 두 소년의 가족들은 평양에서 추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전례 없던 일들입니다. 이 장면들은 BBC 코리아가 샌드 연구소를 통해 입수한 북한의 학습 제강 내부 충격 영상입니다. 제강은 철강 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중반 평양시가 주민학습용으로 배포한 것을 내부 관계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내부 자료의 외부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 속 평양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영상 속 언급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로 짐작됩니다. 썩어 빠진 괴뢰문화, 내부의 적을 찾아라. 영상 속 북한 아나운서의 설명은 적나라했습니다. 북한 아나운서는 지금 썩어 빠진 괴뢰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 문화의 희생물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는 괴뢰 녹화물을 시청 유포시키다가 단속된 동대문구역 산마 고급중학교 학생들이었던 리 땡땡과 문 땡땡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었습니다. 공개 재판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기간에 수십 종의 괴뢰 영화와 괴뢰 TV극 20곡의 괴뢰 화면곡을 시청 유포한 리 땡땡과 문 땡땡에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화용을 언도하였습니다. 리 땡땡과 문 땡땡은 이제 겨우 16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자들입니다. 인생의 초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 문화에 유혹돼서 분별 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북한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은 이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여성, 갈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여성을 차례로 비추며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대놓고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 아나운서는 대성구역
영북동 41인민면에 살고 있는 최땡땡입니다. 장단지가 휑하게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끌 신을 신은 채로 거리에 나선 차림새도 문제이지만 자기의 이색적인 옷차림을 두고 수치를 전혀 느끼지 않는 그의 정신상태는 더 한심합니다. 최땡땡 차 타고 여기 택시 타고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안 됩니까? 최땡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기는 고사하고 단속 성원들에게 까박을 붙이다 못해 나중에는 소송구역 하심동 61 분반 2층 1호에 살고 있는 리금주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논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썩어 빠진 괴뢰 문화 오염자들입니다. 탈북민 최초로 일본 동경대 박사학위를 받은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BBC에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스스로 핵 보유 지휘국이라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등 외부의 적을 내부의 적, 즉 한국 문화를 유포하는 반동 분자에게로 돌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핵을 보유해 무서울 것이 없는 북한이 여전히 못살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고 주민들에게 세뇌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남조선은 곧 반동이라며 이는 김정은 혈통만 믿고 바라보는 유일사상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 드라마와 노래 등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를 와해시키는 반동사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최 대표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이 곧 체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 자산 현장에만 모습을 드러내던 김주애가 새해 첫날 닭 공장을 방문하는 등 인민 생활에까지 관여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라며 북한이 김정은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민들의 한국 사회 동경을 더욱더 차단하고 중심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힘든 현실 있게 하는 마약. 지난 2000년대 초 한국 정부의 대북 햇볕 정책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가 북한에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해온 한 평양 출신 탈북민은 당시 많은 주민들이 드라마 덕분에 남조선이 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평양에서 드라마 가을 동화를 즐겨봤고 지인이 피아노로 연주하는 한국 드라마 주제곡을 함께 흥얼거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북한은 한국 문화가 퍼지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유행할 거라 예상도 못한 것 같다라면서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가장 큰 적은 한국이고 북한 당국은 잘 사는 남조선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드라마를 보다 걸리면 뇌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 총살당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힘든 현실을 잊게 하는 마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북한 주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북한 인권단체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 NK가 북한 주민 50명을 전화로 인터뷰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외국 영상을 보느냐라는 질문에 50명 중 49명, 98%가 한국 드라마, 영화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 드라마, 영화, 한국 공연, 한국 다큐멘터리, 미국 등 서방 드라마, 영화
등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해외 영상 컨텐츠를 본 뒤 달라진 점으로는 10명 중 8명이 한국 사회에 호기심이 생겼다라고 답했으며 한국식 말투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 옷 스타일을 따라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8조 적대국 사상문화 전파죄. 적대국 영화나 도서물, 녹화물,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라고 북한은 이 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을 통해 더 많은 한류가 퍼지자 북한 당국은 부랴부랴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8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1월 평양문화보호법 등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공개 당시 북한은 그 도입 이후로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및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 정신,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018년 한국에 정착한 20대 탈북민 김소영 씨는 북한에서 남조선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산다고 배우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니까 북한 당국이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 역시 북한에서 천국의 계단 등 한국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지만 처벌 때문에 대놓고 볼 수는 없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젊은 장마당 세대에게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 보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북한 정권을 향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인권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수면 아래 백조의 다리와 같습니다. 가라앉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 투쟁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북한인권 특별보호관을 포함한 유엔 관계자 3명은 지난 2021년 8월 북한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주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사형 역시 의도적인 살인 등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서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북한과 김정은에게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희 대표 역시 이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강도 높은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소년들의 얼굴과 이름, 신상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이 김정은의 요 뱀대가리만 딱 없애면은 북한 통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나아가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얼마 전에 김정은의 엄마 고용이가 어떤 출신이며 기쁨조 출신의 고용이 이 대북전단 북한으로 보냈다가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사실상 정보 유입이 북한 김정은 제고를 김정은 자체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매개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현재 북한 최악의 강추위에 북한의 북부 지역 쑥대밭이 됐으며 공개 총살 후
해산에서 충격적인 낙소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한 백두산 지역과 함경 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북부 지역이 역대급 강추위에 아야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지 12년이 넘어가고 있는 북한, 이 북부지구에서 어떻게 하늘에 벌을 받은 걸까요? 이때까지 이런 강추위는 몇 년 동안 없었는데 올해 북부지역의 강추위는 그야말로 살인적입니다. 이 양강도 지역에 있는 알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현재 백두산 지역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경남도, 함경북도 또한 양강도, 자강도 내륙지방, 북부지방은 평균이 영하 25도이며 계속해서 강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급 한파가 엄습해오자 북한의 조선중앙TV도 연일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하라라는 방송까지 내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이 지역은 백두산 40도에서 얼마 전에는 43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현재 백두산 지역 영하 35도 내지 영하 37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26도 내지는 영하 10도로서 날씨가 몹시 춥다라며 이 한국의 기상청 역할을 하는 북한의 기상수문국도 비상대책에 나섰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역대급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라고 며칠 전에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독고혁철 기상수문국 실장은 지금 역대급 한파 강추위에 전력선들이 끊어지고 도로가 얼어 터지고 있으며 재해성 기상현상들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인민, 경제 여러 부분에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라 라고 조선중앙TV가 긴급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대급 한파에도 강추위에도 북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 지역의 북부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들로 그야말로 침을 뱉으면 침을 뱉는 즉시 바로 떨어지기도 전에 얼음으로 변해버리는 게 양강도 일부 지역 또 함경북도 일부 지역의 역대급 한파입니다. 그러면서 함경북도에 있는 알소식통은 이런 강추위에 지금 현재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어린이들과 노인들, 특히나 꽃제비들이라며 이런 한파가 몰아치면 꽃제비들은 장마당에서 구걸도 하지 못해 돌아보면 빈집들, 특히나 폐허가 된 북한 무산이나 이런 지역의 아파트, 폐허된 아파트에서는 꽃제비들의 동사 시체들도 나오고 있어 무산 지역에 있는 이 국가보위성 보위원들과 인민반 반원들이 충격적인 동사를 당한 꽃제비들의 시체를 지금 계속해서 수거해 가고 있다라며 단지 무산뿐이 아니라 이런 동사 상태는 얼어 죽는 사태는 현재 자강도 강계에 있는 지방에서도 터져나왔다라고 강계 알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재 강계의 날씨는 평균이 35도, 영하 35도이며 이 영하 35도에 먹지 못한 이 강계시에 있는 노인들이 지금 충격적인 사태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계시의 알소식통은 강계에는 이 독거노인들이 기고하는 한마디로 노인정이나 비슷하며 또한
노인들 요양원과 비슷한 곳이 있다라며 이 노인들이 살고 있는 노인 보양원에 약 17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았는데 인민반에서 또 강계시 인민위원회에서 식량 공급이 끝난 이후 또한 역대급 한파가 몰아친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급하게 인민반장들과 또 인민위원회 소속의 간부들이 그 노인 보양원에 가보니 17명에서 18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명만 남고 17분이 다 얼어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라는 소식을 며칠 전에 강계 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강도 해산 근처 그 밑으로 있는 북한 인민경비대 초소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 인민군 국경경비대 평균 2시간 단위로 경계 근무를 교대하는데 그날 경계 근무를 깜빡하고 못한 인민군들 아침에 인기척이 없어서 가보니 인민국경경비대 상급병사 1명과 하급병사 1명이 국경감시초소에서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새벽 4시에 근무를 나온 이들이 새벽 6시에 근무를 교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깜빡하고 교대를 못 시켰는데 이들이 근무에 나오자마자 가지고 나왔던 술을 먹고 술이 취한 채로 자다가 결국은 오전 8시에서 9시에 발견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두 병사가 다 얼어 죽은 상태였다라고 해산시 밑에 있는 국경경비대 인민군 국경경비대 소식통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북한의 북부 지역은 역대급 강추위에 연일 쑥대밭이 된 소식들이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RFA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해산 공개 총살 직후 낙소 발견. 노동당 구호판에 낙소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북한 양강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특별 경비가 선포된 김정일 사망 추모 기간에 발생한 사건에 지금 사법당국은 수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삼수군 포송협동농장에서 구호판 낙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해산 김정숙 군 사이 도로가 통제되고 외부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삼엄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낙소가 발견된 구호판은 포송협동농장 관리위원회 맞은편에 종자 보관 창고 벽에 붙어 있었다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판자로 만든 구호판에는 붉은색으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는데 누군가가 수트로 나무를 태운 숯으로 글자를 더 보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망한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는 식량난이 한창이던 고난의 행군 시기 등장한 구호로 북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노동당 선전 구호입니다. 소식통은 사건이 발생한 밤에 약간의 눈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라면서 낙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경비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낙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협동농장 관리위원장과 기사장, 초급당 비서를 비롯해 협동농장의 여러 간부들이 현장으로 급히 달려왔다라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협동농장의 간부들이 수치로 쓴 낙서를 즉각 지워버렸다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포송리 담당 안전원과 담당 보위원은 관리위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낙소가 지어진 후에야 사건 현장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며 협동농장 간부들이 모여들어 낙소를 지우고 발자국도 많이 남겨 범인의 흔적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수군 포송리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포송리에서 구호판 낙소 사건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양강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며 김정일 사망 추모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주민들은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양강도 보위부는 사건 발생일인 19일 밤 숙박 등록을 하지 않고 포송리에 머물던 외지 주민들을 조사했으며 또 같은 날 열린 해산 비행장 공개 폭로 모임에서 재판받은 포송리 주민의 가족들도 지금 도 보위부에 긴급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도 보위부는 공개 재판 등 당에 불만을 가진 사람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양강도에서는 19일 해산 비행장 등판에서 공개 폭로 모임, 이 모임을 열고 살인을 저지른 23살의 청년을 즉결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또 공개 폭로 모임 무대에 올라선 12명의 주민들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는 포송협동농장의 주민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구호판이 어른의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낙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이런 이유로 양강도 안전부와 양강도 보위부는 최소 범인이 2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삼수군 포송리는 국경 연선인데다 양강도 소재지인 해산시와 김정숙 군을 잇는 도로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사건 관련 소식이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라며 2016년 1월에도 포송역에 김정은을 비난하는 낙서가 대대적으로 발견되었으나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현재 포송리에는 농촌 살림집 건설을 끝낸 당원 돌격대, 남포시 대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집에 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라며 그들이 집에 돌아갈 경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이 충격적인 구호판의 낙서 내용이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